이제 뼈 수술이라는 게 위험한 부분은 뼈를 건드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뼈 주변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위험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맨날 병원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되게 색다른데요. 낯서네요. 나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순 원장님은 언제부터 양악수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 공학적인 개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 양악수술이잖아요. 자르고 움직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거에 워낙에도 관심이 많았고, 또 레지던트 하면서 주걱턱 환자들 수술할 때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보고 난 이걸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쪽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동안 아주 수많은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문득 생각이 든 게 그럼 양악수술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했을까요? 사실 양악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부정교합을 고치는 수술이잖아요. 턱의 위치 이상이 발생되면 치아가 안 맞으니까 저작 기능이 잘 안 돼서 이 저작 기능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턱을 바로잡는 수술, 턱 교정 수술, 한자를 써서 악교정 수술. 양악수술은 사실 악교정 수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악교정 수술의 역사를 보면 이 턱을 전체로 움직이는 건 한참 뒤에 나오고, 먼저 나오는 것들은 치아랑 잇몸뼈만 움직이는, 그걸 이제 우리 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역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보면 앞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못 씹어 먹는 사람들을 아래 치아만 위로 올려 가지고 딱 닿게 해주는 그 분절 수술이 처음으로 기술된 게 1800년대 후반에 수술이 시작됐고, 그런 분절 수술이 몇십 년간 진행되다가 이 턱 전체를 움직이는 수술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기술은 돼 있는데, 안정적으로 수술된 게 별로 없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아래턱을 움직이는 수술을 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외계에서가 SSRO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아래턱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수술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 뒤부터 이 아래턱을 움직이는 수술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좋은 결과들을 냈고, 그 뒤로 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위턱도 위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턱을 움직이는 수술이 가장 나중에 개발됐고, 그건 1960년대 그때부터 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한 70년, 80년 된 수술이니까 어제 오늘 개발된 신기술은 아니고요. 수십 년 이상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된 나름 오래된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역사적으로 좀 깊은 그런 수술이긴 합니다. 제 기억으로 봤을 때 96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양악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전공의들이 미리 중환자실, ICU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중환자실에 보낸 다음에 병실에서도 거의 뭐 한 1, 2주 이상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수술들이 대학병원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레지던트를 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부정교합이 심한 분들이 주로 왔었고, 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약하고 볼 때까지 몇 달 걸리고, 또 와서 보면은 어디 가서 검사하라고 또 몇 주 걸리고, 어디 가서 검사하면 또 몇 주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몇 달 만에 의사를 딱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교정과를 가보라고 해서 또 규칙과를 가고, 그래서 아마 치료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렸던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선교정이라고 해가지고 교정을 미리 하고 양악수술을 했거든요. 그런 교정 기간이 짧아도 1년, 그것도 또 뭐 약간 스케줄 안 맞거나, 또 대학병원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레지던트가 바뀔 때마다 자기 담당이 바뀌면 또 몇 달씩 막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반, 2년 뭐 이렇게 선교정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는데 수술도 또 바로 안 잡히잖아요. 몇 달씩 걸려서 잡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교정을 또 한 1년 하니까 쭉 이렇게 시리얼로 보면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오셨던 분이 마무리가 끝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저 레지던트 시작할 때 오셨던 분이 저 레지던트 끝날 때 대충 끝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정말로 한 3, 4년? 근데 그게 뭐 딱히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레이닝을 받고 처음에 이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를 만들 때 이런 양악수술을 하는 분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병원을 처음에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한 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선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이 수술 받는 분들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또 시간도 엄청 절약되고, 그래서 이런 진단 아니면은 검사하고 그다음 치료 계획 세우고 수술하고 팔로우업하고 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같은 장소 안에서 하고자, 그래서 한 클리닉 안에 그걸 다 모으려고 노력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양악수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아 교정인데요. 수술한 데 갔다가 교정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정과 원장님을 섭외를 해서 같은 클리닉 안에 모아서 처음에 이제 클리닉을 만들려고 했던 게 제 의도였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라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라인 만들고 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집약되거나 짧거나 또 간단하거나 아니면은 훨씬 좀 편하게 수술을 접근할 수 있게 되신 것 같고요. 모든 계획을 교정과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웠고, 수술과 교정하는 의사의 협력이 양악수술에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실패를 하지 않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처음에 제가 한 곳에서 하려고 했던 의도들이 지금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또 후에 또 교정을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수술을 한다는 이런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나요? 그렇죠. 이걸 이제 선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부정교합이 생기면 위가 아래를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아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치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거를 보상하려고 위치아는 밖으로 뻗어지고 아래치아는 안쪽으로 수그러드는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 수술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걱턱이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작용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선교정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작용을 없애는 거를 교정에서 미리 하고, 보상작용을 다 없앤 다음에 수술을 한 번에 하고 마무리 교정을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뛰어난 컨셉적으로도 맞고 좋은 흐름인데, 문제는 이 보상작용이 일어났던 이 상태에서 이 보상작용을 없애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뭐 그 수술 준비 과정이 옛날에 적어도 1년에서 막 2, 3년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맞아져 있는 거를 오히려 잘 안 맞아져 있는 상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갑자기 돈 내고 교정했는데 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맞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현 상태로는 수술하고 맞추는 방향인데 지금으로는 안 맞게 만드는 거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 얼굴은 더 주걱턱이 되고 더 안 씹히고 정말 개고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뭔가 좀 편하게 해주려면 선 교정 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전에도 이 교정을 좀 짧게 하는 노력들은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안 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그때부터 수술해서 최소 선 교정, 뭐 수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때는 한 6개월까지도 줄이고 막 했었는데, 그러느니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선수술 개념인 거고요. 선수술을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도 이제 이 과정에서 앞으로 나오면은 보상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상작용을 없애고 뒤로 넣는 게 이제 일반 개념인데, 이렇게 보상작용이 일어난 상태에서 뒤로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보상작용을 없앴다고 생각하고 넣는 거예요. 굳이 쉽게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맞는 정도로 넣는 게 아니라 보상작용을 없애면 더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상을 해서 더 많이 넣는, 그걸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가지고 이만큼 교정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를 계산해서 수술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이 넣는. 확실히 선교정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죠. 그게 훨씬 어렵죠. 얼만큼 시뮬레이션을 해서 더 넣게 될지를 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교정을 하나도 안 하고 집어넣게 되면 수술의 교합이 훨씬 불안정하거든요. 교합이 불안정하면 턱 수술한 내용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그 회귀 현상을 적게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수술 후 관리 노하우를 생각해내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어려운 점인데, 하나는 계획할 때 얼만큼 더 과교정을 할지랑, 두 번째는 그 과교정한 내용을 본격적인 교정을 할 때까지 잘 유지하는 그런 수술 후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연구하고 실제로 시행을 해서 현재는 사실은 뭐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수술을 하고 있고, 그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선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선수술할 때만 해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교정을 하고 수술해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건데, 사실은 수술 받으신 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내용은, 이 선수술은 사실은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노력이거든요. 실제로 이걸 하면서 아까 3, 4년 걸리던 수술이 최근에는 수술하고 마무리 교정만 하면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거든요.
사실 3분의 1, 4분의 1을 줄였다고 보는 거고 비슷한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그 정도로 주는 건 사실은 수술 받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서비스인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스페이스라인 만들 때도 이런 양악수술 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장소 아니면 시간 여러 가지 프로시저를 되도록이면 집약해서 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교정 부분을 최소화 선수술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수술 받는 사람들 좀 더 편하게 하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수술이 더 스탠다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디든 선수들 잘하고 있다는데 선교정 1, 2년씩 하라고 하면 이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정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더 이상 그걸 고집할 수 없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대를 좀 앞서가는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요즘 이제 많이 또 생각하는 건 과거에 부종교합을 치료하는 치료 개념에서 미용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미용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악수술이 미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양악수술을 하면 예뻐지느냐? 양악수술을 하는 원인이 턱의 위치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턱을 좋은 위치로 갖다 주는 수술인데 턱을 기능적으로 잘 씹을 수 있는 좋은 위치로 갖다 줬더니 얼굴형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 이 좋은 얼굴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씹을 수 있는 턱의 위치를 가진 얼굴형이 좋은 얼굴형인 거예요. 그런데 턱의 위치가 안 좋아지는데 치아 교합이 그런 대로 버텨가지고 교합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이런 분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고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작 하는 것들이 이제 윤곽수술, 바깥을 뭐 깎고 하는 건데 턱의 위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어떤 위치로 가면 깎거나 닫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턱의 위치를 옮겨줘야 얼굴에서 보다 반듯하거나 미용적으로 볼 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완전히 교합이 반대로 되지 않으면 양악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런 걸 수술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고치려고 왔는데 이렇게 턱의 위치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턱의 위치를 바꾸는 게 얼굴형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다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을 해봤죠. 했더니 윤곽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미용적 효과들을 발생했고 사실은 그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예뻐지려는 개념보다 턱의 위치 이상을 바꿨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진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치료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 셈이죠. 그렇죠. 위치가 이상이 있었던 거죠. 얼굴이 예쁘지 않거나 바르지 못한 거 그래서 뭐 약간의 주걱턱이거나 턱이 한쪽으로 틀어진 건 턱의 위치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위치 문제가 있을 때 위치를 바로잡는 수술을 해줬을 때 가장 좋은 미용적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몰랐던 부종교합인데 고쳐지고 나니까 이런 분들이 턱관절이 불편했던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턱관절까지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쪽 부분으로 조금 더 양악수술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봤던 결과는 되게 좋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많이 시도한 거긴 하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넓게 양악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계선이나 아니면 턱의 위치 이상이 있던 분들이 윤곽수술만으로 효과를 못 보던 분들이 양악수술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양악수술 한 사람들이 보통 2주, 4주 뒤에 저한테 눈이나 코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양악수술 환자를 필연적으로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젊었을 때 봤던 그런 양악수술의 결과에 비해서 현저하게 붓기도 적고 굉장히 회복이 빠른데 어떻게 무슨 이진수 원장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역사는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건 사명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양악수술을 받는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라인도 이런 이유들로 이제 하게 됐고 선수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또 약간의 부정교합이 있는 완전 부정교합 아닌 턱의 위치 이상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양악수술을 해서 결과들을 냈고 개인적으로 사실 수술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는 노력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뼈 수술이라는 게 위험한 부분은 뼈를 건드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뼈 주변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위험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뼈 주변 조직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연부 조직이고 그 연부 조직 안에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각종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건데 거기를 배제를 하고 뼈만 건드리면 사실은 수술은 위험할 게 전혀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변 조직을 손상을 안 주고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주변에 보면 수술을 엄청 빨리 한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대충 하고 수술하면 엄청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수술을 약간 시간은 좀 더 들더라도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이 환자한테는 엄청 중요하다. 최종 결과도 그렇고 수술 후에 고생을 적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각종 신경 손상을 줄이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붓기가 적거나 문제가 적은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근차근하게 해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술기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좌우가 되니까 그런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게 저는 아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악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병원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